안녕하세요. 숙선생님 오늘은 모의고사를 마치고 카페에 와 있어요. 오늘 카페에서 고3 첫 모의고사인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좀 하려고 왔는데요. 오늘이 고3 첫 모의고사인 만큼 매우 중요한 모의고사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략을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지표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특별히 모의고사 분석을 위해 이제 왔습니다. 카페. 근데 조금 주로 물론 나영 이야기도 하겠지만 가영 이야기를 먼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가영에서 이제 나영으로 친구들이 많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러한 것에 대한 전략, 어떤 사람이 넘어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실시한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의 범위는 다들 알고 있죠. 가영의 경우는 이제 미적분 2 전범위,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순열과 조합만, 그리고 기하 벡터는 출제되지 않았죠. 그리고 나영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 2가 전범위였죠. 수학 2, 그리고 미적분 1은 수열의 극한까지. 나영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내가 이제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미적분 2에는 크게는 4개 단원, 작게는 8개의 소단원이 있어요. 그 8개의 소단원에 각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됐는가, 그리고 확률과 통계의 순열과 조합에는 순열 몇 문제, 조합 몇 문제가 출제됐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해요. 선생님이 먼저 문제를 풀고 파악해본 결과로는 가형의 경우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의 함수 부분,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극한 거하는 거 다 합쳐서 6문제,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와 관련된 문제 5개,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해갖고 미분법에서 6문제,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에서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순열이 2문제, 조합이 4문제에서 총 6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수학투도 이렇게 단원을 나누어서 각자 한번 세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 등급 컷을 지금 현재 시간 9시 기준으로 모 학원에서 조회해본 결과,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예측이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가영의 경우에는 88점이 1등급 컷, 2등급 컷이 82점, 3등급 컷이 70점, 4등급 컷이 56점, 5등급 컷이 38점, 6등급 컷이 23점, 7등급 컷이 14점, 8등급 컷이 8점이다 라고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잘 감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해보면 작년 수능에 가형의 1등급 컷이 92점이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작년 수능보다는 어려워졌다. 다 등급 컷들이 작년 수능에 비해 낮아졌어요. 그 얘기는 작년 수능보다는 어렵게 출제된 모의고사였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나영의 경우에는 1등급 컷이 78점, 2등급 컷이 68점, 3등급 컷이 56점, 4등급 컷이 39점, 5등급 컷이 21점, 6등급 컷이 16점, 7등급 컷이 13점, 8등급 컷이 9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나영도 이제 작년 수능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요. 작년 수능의 1등급 컷이 몇인지 기억나나요? 나영 1등급 컷이 92점이었어요. 그런데 반해서 이번 컷이 78점이었다는 것은 나영 수학 문제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다, 작년 수능에 비해 라고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이제 가형의 88점이 1등급 컷이라고 하는 것은 4점짜리 3개만 딱 틀렸다라는 거예요. 3개 이상 틀리지 않았다. 4등급 3개. 이제 오답률이 제일 높은 순으로 봤을 때 30번 문항, 29번 문항, 21번 문항, 이 정도 3개를
틀리면 이제 1등급이다. 2등급을 맞으려면 82점인데 그냥 산술로 계산했을 때 4점짜리 5개를 틀렸다. 4점짜리 5개는 아까 얘기한 그 세 문항 30번, 29번, 21번 그리고 26번, 28번 이렇게 5개가 제일 오답률이 높았어요. 즉 2등급까지는 4점짜리 5개 정도 틀리면 2등급을 맞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4점짜리에서 절반 정도만 맞추면, 물론 2점, 3점 문제를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 절반 정도 맞추면 이제 절반보다 조금 더 맞춘다면 이제 2등급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이제 4점짜리 문항이 13문제이니까요 13문제에서 8개 정도 맞추면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2점, 3점짜리 문제만 맞췄으면 어떻게 되겠냐? 4점짜리가 13개잖아요. 그러면은 52점이요. 즉 48점. 2, 3점만 다 맞췄으면 몇 등급이냐? 5등급은 충분히 할 수 있다. 2, 3점만 다 맞춰도 5등급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뭐 4등급 몇 개 찍어서 더 얻어 걸린다면 뭐 충분히 4등급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2, 3점만 다 맞추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30번 문제를 보면 30번 문제는 미적분 2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중에서도 합성함수 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시험 문제를 풀었어도 얘는 시험 시간에 못 풀었을 것 같다. 이 풀이가 한 페이지가 나와. 이 풀이가 한 페이지 나온다는 거는 사실 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 내가 1등급 목표를 하더라도 이거 버려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29번 문제인데, 29번에 이제 순열과 조합 문제인데 이제 A분의 B, C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어려운 이유는 0 때문이에요. 0 때문에 0이 들어가는 것을 잘 체크할 수 있었냐, 요런 0이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셀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사실 요거는 조합으로 순열로 뭐 풀다기보다는 하나하나 세는 게 더 빨랐을 거예요. A가 1일 경우, A가 2일 경우, A가 3일 경우, A가 0일 경우. 사실 A가 0은 불가능하죠. 0분의 이런 거는 정의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0이 들어가서 어려웠을 거다. 그런 디테일이 필요했던 것 같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거는 사실 21번 문제인데요. 21번 문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같이 보고 있죠? 당연히 모의고사 분석하려면 시험 문제 같이 봐야 합니다. 21번 문제를 보면 21번 문제는 미적분 2의 여러 가지 적분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여러 가지 적분법에서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안 풀린다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은 됩니다.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는 사실 뭐냐면 어떤 함수를 적분했고 미분하면 다시 그대로 된다 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 사실 기억부터 해결을 못했을 거예요. 기억만 해결이 됐다면 니은 디귿은 딸려오는 문제였기 때문인데, 기억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기억이 왜 해결이 안 되냐라는 건데, 이제 가에 보면 gx는 1부터 x까지 정적분하는데 요 안에 정적분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ft에 관한 함수였다면 정말 쉽게 됐을 거예요. 왜냐면 미분하면 바로 안에 있던 함수가 나와버릴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gx 안에 x가 들어있어요. 요 x 때문에 G'X가 쉽게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요 G'X를 구하려면 정적분 안에 있는 그 함수를 하나 전개한 다음에 t와 관련 없는 x는 밖으로 내보내고 곱미분의 형태로 미분을 해야 G'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것만 해결했다면 니은 디귿은 아마 딸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그렇게 기억을 해결했어도 디귿에서 실수하는 친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물론 조건 나는 니은을 해결하는데도 필요한 이야기지만 디귿을 해결하는데도 필요합니다. 디귿을 해결하는데도 필요합니다. 디귿에서 gx가 fx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fx를 왼쪽으로 넘기면 gx-fx가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는 거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면 g'(x-f'x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한다면 디귿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1번이 어려웠었던 이유는 조건 가에 1부터 x까지 정적분하는 함수가 t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x도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 세 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어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그래도 사실 저는 29번이나 21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게 26번 문제예요. 26번 문제를 한번 보면 26번 문제는 뭐냐면 교점의 개수 찾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 sin x와 sin nx의 교점의 개수. 사실 이 n의 값에 따라서 주기가 결정되죠. 주기가. 이 주기만 잘 구해줬으면 쉽게 해결이 됐을 텐데 n이 3, a3과 a5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n에다 3을 집어넣고 n에다 5를 집어넣어서 그래프만 그려봤으면 됐을 문제인데 얘는 왜 오답률이 높았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려워서 오답률이 높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27번이 계산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 28번 문제가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인데 사실 28번 문제는 여기 순위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27번이 차라리 더 어려웠어요. 27번이 아니면 뭐 20번 같은 경우 실수한다던가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28번은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면 입체도형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단면적을 정적분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부피는 단면적을 정적분한다. 그럼 단면적만 구해서 정적분을 하자. 단면적은 정사각형이르다.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된다. 한 변의 길이 이거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왜 틀렸을까를 굳이 생각해 본다면 이제 루트 2x를 적분하지 못해서 사실 루트 2x를 적분하지 못한다는 거는 4점이 아니라 3.2점에도 나올 충분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거 28번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거는 한번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피 하면 단면적의 정적분, 부피 단면적의 정적분 이게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랐다라는 거죠. 부피 단면적의 정적분. 그리고 루트 2x가 만약에 적분이 안 됐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 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섯 문제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가형 시험을 보고 나형으로 나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형 같은 경우도 지금 커트 1등급 컷이 78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나형도 만만치는 않다. 물론 수능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만치는 않다라는 건데 내 목표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에 아까 그 예상 등급 컷을 살펴보고 내가 대략 몇 등급 나오겠구나. 내 목표 등급이 몇 등급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1등급 내지 2등급만 올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에서 4로 간다던가 4에서 3으로 간다던가 하나 내지 두 개 등급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면 저는 가형에 있는 거를 추천합니다. 충분히 이거 등급 편차가 많이 크지 않아요. 점수별로 3에서 5등급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현재 3등급 맞는 사람들이 1등급 받으려고 나형으로 간다? 글쎄요,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숙선생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3등급에서 1등급을 바란다 그러면은 가형에 머무르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표준 점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근데 내가 5등급을 받았는데 2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정말 나형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등급을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하려면 이제 나형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가형에서는 많은 등급은 올릴 수가 없다, 내가 많은 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 나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나형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미적분 1이 잘 되는지 수학 2는 잘 되는지, 확률과 통계가 많이 틀렸다? 그러면은 나형으로 넘어가도 많이 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확률과 통계 이번에 순열과 조합 부분만 나왔어요. 사실 아직 안 배웠을 가능성이 더 크죠. 대부분 3학년에 들어와서 확률과 통계랑 기하와 벡터를 배우니까 사실 이번 주에 개학했기 때문에 순열과 조합을 배운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선 감안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월에 모의고사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역시 가형은 미적분투는 전범이에요. 역시 확률과 통계는 순열과 조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순열과 조합과는 좀 다를 겁니다. 왜 다를 거냐? 이번 순열과 조합에서는 중복 조합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순열과 조합의 키는 중복 조합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중복 조합에 왠지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4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기하와 벡터에는 평면곡선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평면곡선은 2차 곡선, 그리고 평면곡선에 미분이 들어갑니다. 평면곡선의 미분에서 음함수 미분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예측해보면 아마 기하 벡터는 5개 내지 6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 6문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적분투는 18에서 19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9개, 18개가 4등분돼서 지섬수, 로감수, 쌍감수, 미분, 적분 이렇게 나눠져서 가지 않을까. 4개 내지 5문제 정도씩 나올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형 마찬가지입니다. 수학2는 전범위가 시험범위예요. 확률과 통계는 순열과 조합만이에요. 사실 나형에는 이번에 확률과 통계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보는데 역시 중복조합을 맞출 수 있느냐가 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적분 1의 경우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입니다. 아마 문제수로 보면 이제 나형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이제 5개 내지 6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미적분 1이 6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가 수학2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그리고 가형에서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왜 오답률이 높았을까, 그리고 높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높았다, 2문제 정도는 높지 않아도 되는데 실수 요소가 거의 없었는데 높았다 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모의고사를 보고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실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실수를,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가, 문제를 풀면서 무엇을 실수했는가, 이게 실수가 반복이 되면 실수가 실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수가 고착화되어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실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틀린 문제를 스스로 다시 풀어야 합니다. 문제 해설지 보면 다 이해돼요. 해설지 보면 다 이해돼. 내가 그거지 하고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죠. 틀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다시 풀고 왜 틀렸는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고, 이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을 적용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이 내용이 부족해서 틀렸구나를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저는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단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때만 해설을 한번 보세요. 해설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해설 맨 윗줄엔 뭐가 써 있냐면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많이 틀렸던 21번 문제를 보면 21번 문제 해설을 보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묻고자 한다 라는 게 적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문제가 미분 단원이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히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나만의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3월 모의고사 점수가 그대로 간다, 3월 모의고사 점수보다 떨어질 거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저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가 30%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성적이 오르는 혹은 유지가 되는, 오르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오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세워야 합니다. 수학도 단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서 맞춰가도 충분히 성적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직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아직 안 배웠죠. 그런 것들을 잘 메꿔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능 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선생은 여기까지입니다.